안녕하십니까. 경희학원 사무총장 박영국입니다. 제40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피스 바 페스티벌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희학원은 1982년 제1회 UN 세계의 평화의 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4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인류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 문명사적 붕괴 가능성에 대처할 사유와 실천의 지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40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날과 제정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이한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이한구 원장입니다.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의 제정 배경과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경희학원의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님께서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의 IAUP 제6차 총회에서 이 안건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IAUP의 참석자들은 조영식 박사님의 제안을 코스타리카 결의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제36차 UN 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당시 UN 회원국 157개국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1981년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9월 21일로 고정했습니다. 또한 1986년을 세계 평화의 해로 제정 선포했습니다. 당시 지구사회는 극단적인 동서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지구적 위기의식이 암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냉전기 위기 상황 속에서 선포된 1986년 세계평화의 해는 지구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로부터 평화 협력 시대로 지구사회의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 화해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994년 경희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지구인이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경희학원은 세계 평화의 날과 해의 발상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경희는 매년 9월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평화의 날 제정 40주년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제안한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는 기념식과 더불어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여 모두 4차례의 특별 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대담은 오늘 기념식에 이어 잠시 후 지구 문명의 위기와 의식혁명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어빈 라젤로 부다페스트 클럽 설립자 겸 회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은 후
경희대학교 신충식 교수님과 본격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담은 10월 15일에 진행합니다.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운명과 그 전환 가능성을 주제로 폴 L. 스탠포드 대학교 명예석좌 교수를 모십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가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담은 10월 29일에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태양계 방문, 지구의 정체와 운명은 다시 쓰여질 것인가를 주제로 아빌로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참여합니다. 이행목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대담은 11월 26일 기후변화 시대 인류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한스 요하임 셀런 후버 포스담 기후영향연구소 설립자 겸 초대 소장님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조천호 특임교수가 참여합니다. 12월 17일에는 경희가 제안하는 미래 인류 사회를 행한 선언을 통해 세계 시민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체 대담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환 문명의 길을 묻는 문명사적 대담에 온 인류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세계 평화의 날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님의 제40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가 있었지만 유엔 제정 세계 평화의 날 40주년입니다. 40년 전에 인류의 미래를 우려하던 세계 지성들의 제의로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날은 전쟁 없는 인류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계를 위협하던 냉전의 기운을 덜기 위해서 1986년을 세계 평화의 해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무렵 페레스트로이카를 감행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께서는 유럽 의회에서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에 따라 물적 생활 기반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위험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세기 말까지 어떤 핵무기도 남김없이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소 양국의 합의로 이루어졌던 동서 화해의 기류, 그러나 그 세계사적 행운은 잠시였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머지않아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상호 연결의 인식 세계를 담아낸 양자역학의 정치적 이해가 몇 차례 연설에서 언급됐지만 희망의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갈등과 대립의 역사적 관성에 묻힌 전환적 세계관의 씨앗, 새로운 정신과 가치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또다시 패배하게 됐습니다. 비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렵인 1988년 미 의회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사 과학자 제임스 핸슨은
이런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간의 산업 활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증언은 학계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의 추이를 거의 그대로 정확히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생태 문제가 나날이 어두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재앙에 관한 거듭된 경고, 학계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6번째 대멸종 사건, 호모사피엔스의 출현 이래 가장 뜨거워진 지구 열기와 환경 파괴, 지구 생명의 서식지 붕괴 앞에 우려와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사막의 태양 아래서 인간 실존의 의미를 되새겼던 까미의 통찰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개인의 느낌과 체험, 이해의 실존적 과업은 인간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과 실존의 원천, 그 토대를 깊이 헤아릴 때입니다. 칼 에스퍼스는 기계론적 사유와 행동 규범에 미래를 맡긴 현대 문명의 위기에 주목했습니다. 포괄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포괄자. 이 말은 우리가 접한 현실, 실존의 무한 가능성을 말하는 초월의 과업을 뜻합니다. 그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뚜렷합니다. 내면의 성찰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성적 사유의 여정과 함께 현대의 위기, 시대의 위기를 다스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생존 자체가 스스로 불러온 위기 앞에서 크게 흔들리는 지금, 파괴적 기술의 확산과 지구 행성의 대변동 앞에 다가올 미래의 붕괴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넘어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들어가는 일, 창조하는 일입니다. 현대 문명을 천착해온 많은 이들은 오랜 세월 비즈니스 as usual, 과거 방식대로의 위험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 인류가 겪는 지구 행성의 위기, 인간 생존의 위기는 오래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대량 파괴의 기술, 환경 파괴, 기후체계 붕괴 가능성, 그 안엔 오늘의 위협, 미래의 재앙이 내재해 있습니다. 학계의 오랜 경고를 인류는 그간 절실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대화, 산업화로 촘촘히 짜인 성장과 팽창의 틀 안에서 사회 심리와 행동 기전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이젠 이를 넘어서 시대 전환의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른 과업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역사성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 창달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속한 정치 체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역사성, 현대의 역사성과 함께 국가 정치의 이념과 문화, 규범과 관행에 따라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것이 현대적 삶의 중심축입니다. 그 역사의 동의는 우리가 현대 문명의 끝자락을 이어가는 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근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저를 관리해야 할 기성정치가 문제 해결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개인과 시민사회가 또 다른 인식의 활로를 찾아 나서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의식, 세계의식, 그 의식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긴박성을 우리 스스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처하는 노력,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원로 학자의 말처럼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문명사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과 함께 국제협력 또는 절멸이란 선택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강경한 표현처럼 굴복 아니면 희망의 선택지를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시민의식, 세계의식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단기의 정치적 시간대에 치중된 오늘의 현실 정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식과 실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과거 정치, politics as usual, 과거 정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의 표현과 현현, 생명과 안전을 이어갈 수 있는 내면의 인간적 혁명을 이뤄가는 일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식과 협력의 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지구 행성과 생명을 위한 생명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 초부터 물질과 생명, 의식 연구에 자리 잡아온 양자 세계에 대한 과학적 발견은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어빈 라즐로 박사님의 지적처럼 현대적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대 서양과 동양 철학에서 특히 이전 동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에서 전일적 세계관은 현대적 사유와 실천의 난제를 풀어가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심 인려, 물질과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 세상 모든 것의 초연결성, 그런 세계의식이 인간과 생명, 진실을 찾아 나서려는 이들의 시대적 관심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심과 함께 우주적 감수성, 의지와 실천의 지도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주어진 인류의 책임을 다하는 일, 그것이 지구적 재난의 시대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아주 큰 전환의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팬데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출구, 희망의 창구가 마련돼야 합니다. 개인과 지구적 집단 지선을 통해서 문명사적 재앙의 가능성에 대처하는 책임 정치의 성과를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합니다. 미래를 미래 세대에 돌려주는 일, 그 일이 이 시대 기성사회,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인간 실존과 행동의 축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현실 정치를 넘어서
세계의식, 미래를 향한 책임 정치로 이동 중입니다. 그 이행을 지혜롭게 하는 일, 지구적 공론의 장과 대안 모색을 적극 펼쳐나가는 일, 그 과업이 아마도 희망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 미래를 주제로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구 생명을 위협하는 생태학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인류는 지금 지구 문명의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상과 꿈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지구적 협력과 실천이 그토록 긴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 지구의 종말, 환경오염,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말을 할 때 곧바로 지구의 종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곧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없고 항상 기상이변에 시달려야 하는 세계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환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환경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젊은이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저희 젊은이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의 선택과 기회의 폭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재앙이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 나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인류는 이를 거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기를 택했고, 그 결과 인류는 에어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였으며 이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 육상 생물 중 10%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개발을 위해서 산림 파괴와 화석연료 사용을 꺼리낌 없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났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멸종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세운 공장들부터 아무렇지 않게 켜둔 형광등과 에어컨 등 모든 것이 기후위기가 심화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기후변화 위기로 힘든 상황이라고 티를 내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원을 그냥 사용해버린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을 끄고 물을 아끼고 불편하게 산들, 남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수천 톤의 오염수를 배출하는데 내가 뭐 이런 행동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내 노력을 의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천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하고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뭐 이거를 갱생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최초로 제안했던 미원 조영식 박사의 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이 시는
조국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출판한 미원의 시집 조국이여 결의여 인류여의 핵심 사상이 함축된 시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실체를 직시함으로써 우주와 인류 사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시인은 우주의 기원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적 사유의 여정으로 좌표를 상실한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낭송하고 안선재 교수가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조영식.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아, 무한한 우주의 대공간이요. 우리 인간의 삶이 오직 한 찰나 속에 있거늘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한없이 흐르는 영원한 순간순간 속의 삶이요. 그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와 남이 아닌 만물도 함께 있네. 저 현묘한 우주 원리와 천태만상의 얼굴을 가진 삼라만상, 현상 변화의 부상함을 보라.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인가? 아,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얼빈 라즐로 박사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사님은 저명한 과학 철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 통합 이론가이며 로마 클럽 공동 설립자 및 부다페스트 클럽 설립자 겸 회장이십니다. 특히 미원 조영식 박사님과는 세계 평화 대백과 사전 공동 집필자로 같이 활동하신 바 있고, 그 외에도 경희 학원과는 여러 면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얼빈 라즐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And thank you, Chancellor Cho, for your wisdom and your deep insight into the problems which you have just sketched. My keynote speech is going to focus on the emergency, on the crisis through which we live, and the hope, the opportunity for change that this offers at the same time. Let me begin this statement with two memorable quotations. One of them goes like this: in the face of an absolutely unprecedented emergency, society has no choice but to take dramatic action to avert a collapse of civilization. Either we will change our ways and build an entirely new kind of global society, or they will be changed for us. This is signed Gro Harlem Brundtland, former Prime Minister of Norway and Chair of the 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Let me give you now another quote. Here and there in the history of one notes a sudden concentration of energies, a more favorable constellation of social opportunities, an almost worldwide upsurge of prophetic anticipation, disclos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race,
So it was with the worldwide changes in the 6th century BC, symbolized by Buddha, Solon, Zoroaster, Confucius, and their immediate successors. These changes gave common values and purposes to people too far separated physically for even Alexander the Great to unite them. Out of still deeper pressures, anxieties, and insecurities, and corresponding renewal on an even wider scale now seems open for mankind. One, a call to action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change of health, the climate of the crisis of health, and the other, a recognition of the opportunity, of the power of the human species, of the human spirit to cope with them. Let me respond to these quotes. I would say first, yes, Madame Brundtland, this is an unprecedented emergency. We have to face it. And yes, Dr. Mumford, a distinguished philosopher, history does not mislead us. We possess precious and largely unrecognized capacities for facing it, for facing this unprecedented emergency. The universe itself empowers us. I believe in my sciences research, I can claim this, there is a force in the universe that is powerful and effective and is encoded in us, in every cell of our brain and body. It prompts us to seek coherence and oneness to each other and with all things around us. This is an attraction, a tropism, a motivation rooted in our psyche, and it is real and effective, whether we know it or not. But it is more effective when we know it, because then we can align with it. We can build a better world by going with this cosmic force. This doesn't mean that we can sit back and entrust our fortunes to this force. It means aligning ourselves with it actively in all the relevant spheres of our life. The tropism, this attraction, this tendency toward integrality, toward wholeness, is evident throughout nature. Life is not a jungle where the strongest survives, but a system of sublime harmony where all things work together. Those who work together survive and thrive. The classical Darwinist tenet of the strongest who survives is ripe for the dust heap. It is not the strongest, the fittest who survives, but the most cooperative. The most cooperative not only survives, but flourishes. This is the unsuspected legacy of the global crisis. And recognizing it making use of it is to align with the tropism that governs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and the evolution of life on this planet. It is a way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creating the upshift that opens the way toward a better world. The positive legacy of the current crisis is real, although it is largely unrecognized. But the impact of the crisis is lasting. Our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The crisis that we face grants us a choice. The choice is not whether to change, but how to change. Are we shifting up to a new and better world? Or do we let ourselves shift down to crisis and chaos? In either case, we will not remain as we are. We are at the threshold of a fundamental civilizational change, what I call a global bifurcation. This is a historic opportunity, and it is not to be missed. Failing to change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The world we have created is unstable and unsustainable. If we do not change, we will experience a series of deepening crises. The COVID crisis and the climate crisis are but the forerunners. But now we have the opportunity to shift to a less crisis-prone world. We need to get ourselves together and meet the challenge of constructive change. The crises we are experiencing are all-embracing, rapid, and global. They extend to the far corners of the planet.
They touch all aspects of life. They are not catalyzed by a malignant virus alone, or by global warming alone, or by terrorism, or by the violence and wars triggered by short-sighted politics and dictators alone. Today's global crisis marks the crisis of human civilization as a whole. They are crises of a way of thinking and acting. Our thinking and acting are antiquated and they endanger our survival on the planet. The problems they catalyze cannot be overcome by patchwork remedies, treating them as if they were separate. The world we have created needs to be rethought, revised, and renewed. We need to build an integrating and functioning system of human life on the planet. The human system we have created cannot stay as it is. It must be fundamentally reformed. This is a major and complex task, but fulfilling it is not utopian. The global crises we are experiencing were not fated, and their outcome is not predetermined. The crises are sensitive to our perceptions, values, and aspirations. They can be shifted by our actions. We can, and in the interest of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 and even survival, we must shift up to a more sustainable world. We must do away with the sword of Damocles hanging over our head. We must liberate ourselves from the specter of more and ever deeper crisis. At this point in history, we are granting an opportunity. There is hope. There is possibility. Given significant indeterminacy in the system of humanity, we can influence, even critically influence, the way it evolves. Backed by the discovery of the force of evolution, we can create the decisive fluctuation, the small but potent, but cyberneticians, philosophers call the initial kick that launches our world on the positive way and the positive trajectory of its evolution. The difference between bifurcation in the human system and bifurcation, in other words, sudden change, in every other system on this planet is the presence of a relatively evolved consciousness. As Chancellor Chu emphasized, the role of consciousness is critical. In the human system, the participants can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and can consciously act to influence it. The decisive action need not be the exercise of brute force. It can be a subtle shift in the thinking of a critical mass of people. There is nothing as powerful in the world, the French philosopher Victor Hugo said, a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A change in the thinking of a critical mass of people would be powerful enough to decide whether the shift that awaits us is an upshift or a downshift. A well-placed impetus, a so-called kick, a positive kick, is needed. Without it, the chances that the human system would evolve toward a better world are slim. As long as it appears salvageable, people who have a significant stake in the current system will be reluctant to abandon it in favor of something else. They would risk losing their privileges and would rather try for salvaging the existing system than going for an alternative. There is, however, a good chance that we could now produce a timely, positive transformation, a positive kick. Bifurcation has started, and it is opening the way to fundamental change. Acting consciously and purposefully, we could administer this sudden change, this bifurcation, this positive kick. This would create the motivation for an upshift in the world, and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uld spread it worldwide. These technologies could create a critical mass of people of opinion nearly overnight. Here's our chance. We cannot stay as we are, and we cannot go back to where we were, but we can go forward. Now, in the midst of an unprecedented global crisis, we can upshift to a different world. It is up to us to make that a more sustainable, equitable, and humane world. Let me add a few things with your permission, Chancellor Cho and ladies and gentlemen.
Let me end by saying there is no time to lose, indeed no time. Initiatives such as the Peace Bar Festival are of historic importance. They could, and I believe they will, accelerate the movement toward a more sustainable world where people live in peace with themselves and with the world around them. It is my privilege and my moral and intellectual duty to salute Chung Hee University, its distinguished chancellor, professors and rectors, and all its collaborators for commemorating the United Nations Day of Peace with this festival, an event which promises to make peace something that will accompany us, a condition that will accompany us and bless our existence every day of our life. I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Chancellor, Rector, friends, professors,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address you. I wish to congratulate you on holding this historic event. I believe events like this event in particular, will have a historic role in creating a positive change in the midst of a crisis, which is not only danger, it is also opportun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기조 연설을 해주신 얼빈 라즐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링고 스타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부른 노래 Now the Time Has Come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링고 스타는 2016년 9월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이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세계평화의 날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지구 시민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전쟁과 파괴를 멈추고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We've all heard that only love conquers hate. Will we see the light before it's too late? Skies are getting dark, tears of sorrow falling. Listen to the voice and you will hear it calling. Now the time has come. Time has come for everyone to lay down all your guns and let the light of love shine on and on. You have to give a little, or you can give a lot. Let them know that they're not forgot. Let's open up our hearts, may all the violence cease. Let's all come together on this day of peace. If we ar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then there is only love. It's all said and done. We're living in a world that's constantly creating, so it lies within us all. The children, they are waiting. Now the time has come. Time has come for everyone to lay down all your guns and live a life of peace and love.
peace, and love. Very nice. That sounds great.